조계종 수자 2천여 명이 어제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석 달 동안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동안거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는 통도사에서 결재법으로 온갖 망상을 단칼에 끊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총림에서도 갑진년 동안거 결재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결재대중은 방장 스님의 법어를 마음에 새기고 집중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립 기본선언 제3대 조실로 영진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영진 스님은 진재 스님, 무산 스님의 뜻과 같이 조계 선풍을 더욱 진작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입장문을 내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관계당국의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와 부적절한 압박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해 새로운 부약을 준비하고 있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으로부터 당면 과제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국 선원 100여 곳의 스님 2천여 명이 어제부터 석 달 동안 갑진년 동안거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는 온갖 망상을 단칼에 끊어내라며 화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종종 중봉 성파 대종사의 동안거 결재법어 첫 일성은 수행의 주체와 알아차림이었습니다. 노예가 뽕잎을 묻고 사는데 뽕잎을 묻어가지고 나중에 노예가 명주씨를 뽑아내요. 소가 뽕잎을 묻어가지고 명주씨를 뽑겠습니까? 이어 세상 만사가 실로 엉켜 있다면 한 올 한 올 풀어내기가 어렵지만 한 움큼을 쥐고 단칼에 자른다면 해결될 것이라며 이것이 참선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인 칼은 화두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절에 가보면 저 건물에 신금당이라고 있습니다. 신금당. 차절 심자 칼금자라 칼을 찾는다 이거. 신금당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치를 분별해내고 해결해내기 때문에 이걸 신금당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것은 화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화두나 가나선을 무시한 채 앉아서 참선만 한다면 온갖 망상만이 들끓을 것이라며 한 번 더 화두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결재대중들은 화두를 잘 챙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멍하니 여러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멍해도 안 되고 화두 하나를 잘 잡고 그걸 잘 다스려야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사부대중의 용맹정진을 위한 외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만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기후가 어떻게 변화무쌍할지 예측을 하기 어려운데 어째 건강하시게 한철 잘 승원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통도사 동안거 수행에는 통도사 보강선언과 성남사 정수선언 등 모두 302명의 수행자가 방부를 드렸습니다. 포살법회는 오는 30일과 내년 1월 14일, 28일 등 세 차례 봉행될 예정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전국총림에서도 갑진년 동안거 결재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결재대중은 방장 스님의 법어를 마음에 새기고 치열한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방장을 맞은 해인 총림 해인사의 갑진년 동안거 정진 열기는 예년보다 더욱 뜨거워 보였습니다. 방장 대원 대종사는 이륙시 중에 화두가 끊어지면 사형수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며 출가문중의 본본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가문중에서 이럭저럭 시비로 편리 주장만 따지다가 적당히 앙금만 채운다면 어느 시절에 하두를 타파해가지고 요사인이 되겠습니까? 팔공총림 동화사는 올겨울 금당선원과 내호남, 양지남, 부도함 등 산내선원에서 수자 스님들이 동안거 정진에 나섭니다. 방장 의연 대종사는 허공밟는 소리를 하늘 밖에서 누가 듣는가라고 물으며 부단한 정진의 중요성을
수자 스님들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허공 밝은 소리를 하늘 밖에서 누가 듣는가? 결제하시는 시의 대중께서도 하늘 밖에 천지, 하늘로 땅 바깥에서 허공 밝은 소리가 지금 천지를 진동하는데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금정총림 부산 범어사는 올겨울 금호선언과 대성암 선언 등에 모두 100여 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드렸습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경전은 물론 자연 속에도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꼭 경전 속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맑은 바람이 불고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 그대로가 자연의 모습이고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다. 덕숭총림 수덕사의 결제법회에는 정회사와 향천사, 천장사, 계심사, 법계사, 견성암 등 제방선언의 수행 납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방장 다라우성 대종사는 273명의 결제대중에게 세상만사는 이 몰가로 돌이키는 부처님이더라라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지가지 존재는 반야의 가지가지 반, 세상 천지 가지가지 하나로 한 덩어리로 그래가지고 같을야. 반야심경의 반야 이물가입니다. 세상 만사는 이물가로 돌이키는 부처님의 경책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는 결제법회에서 수자 현목 대종사가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화두 참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은 봄날의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번 삼동 결제에 열심히 수행 정리하면서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앞으로 석 달 해인 총림과 금정 총림, 팔공 총림, 덕숭 총림, 조계 총림까지 조계종 전국 총림의 치열한 동안거 정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종단 기본교육기관인 조계종립 기본선언이 영진 스님을 조실로 추대했습니다. 영진 스님은 쉼없는 정진을 강조하며 조계 선풍을 더욱 진작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단 기본교육을 책임지며 교육도량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계종립 기본선언. 백담사 무문관인 무금선언과 조계종립 기본선언은 지난 2018년 원적에 든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대종사가 조계선풍 시원도량인 설악산문을 다시 일으키고자 설립해 수많은 스님들의 수행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선언은 동안거를 맞아 전국 제방에서 모인 수자 스님들로 가득 차 엄중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방부를 드리고 목숨을 건 90일간의 용맹정진이 시작된 겁니다. 백담사는 특히 전국 수자의 뜻을 모아 동안거 결제를 통해 기본선언 윤화 영진 스님을 조실로 추대하고 내설학을 중심으로 다시금 선풍진작을 다짐했습니다. 진재 스님 또 여기 무산 스님이 조실을 역임하셨는데 그 뜻과 같이 수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행자로서의 평생 자질을 함양하는 그런 기본선언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스님은 한국 선불교의 참다운 전통과 사상, 정신을 잇는 것이 기본선언이 지닌 참된 의미라며 쉼없는 정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두를 높이지 않고 화두에 적적 성성적적하게 들다 보면은 반드시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이고 외호대중에게도 신세를 갚을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정진하면서 동안거를 맞이합시다. 스님은 1972년 금산사에서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동암사, 해인사, 통도사 등 전국 곳곳에 선언해서 정진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전국 선원 수자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무산대종사에 이어 제3대 기본선언 조실로 추대된 영진 스님은 조계선의 남상지 설악산을 중심으로 조계 선풍을 더욱 진작시킬 것을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압박과 여론몰이를 우려하는 불교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이기흥 회장을 둘러싼 잡음이 심화돼 안타깝다며 이 회장에 대한 관계당국의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와 부당한 압력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본질은 왜곡되고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며 이기흥 회장에 대한 마녀 사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지금 우리에겐 세상 그대로 바르게 보는 여실지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이 회장에 대한 마구잡이식 의혹과 부당한 압력이 지속된다면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을 거라며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입장문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명의로 공개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서진영 사장 체제 아래 첫 시청취자 자문회의를 열어 내년 봄 개편의 방향과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BBS는 어제 서울 마포 본사에서 제1차 불교문화 콘텐츠 포럼을 열어 라디오와 TV의 지난 가을 개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비전과 제작 방향, 트렌드 반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이라든지 또 편성에 대한 의견, 내용 심의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이제 시민을 대표해서 이 BBS 방송, 불교 방송에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것이 잘 반영됐는지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이 자리에서는 선명상 등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불교 이슈와 소비자 수요 등을 담은 이른바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BBS 서진영 사장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BBS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 미디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혔습니다. BBS 불교문화 콘텐츠 포럼 위원으로는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지우스님과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배춘환 법무법인 광장 고문, 송희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제38대 한국방송학회장으로 당선된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의 불교를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계종 중앙신도회인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신도단체로 산하단체만도 45개에 이릅니다.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신임 중앙신도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신임 회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에 이 같은 기대감은 부풀고 있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정원주 회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포부와 인생 철학 등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에 새로 취임하신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모시기 참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요즘 상당히 바쁘시죠? 해외 일정이 좀 많아서요. 예. 그래서 바쁜 것 같아요. 예, 해외 영업을 발로 뛰는 광폭 행보, 또 정원주 휴가, 해외 영업사원 1호 이런 수식어 낯설지 않으시죠? 남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해요. 황송할 따름이고 대우건설이 김우중 회장 시절에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근데 정말 세계는 넓은데 또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 대우건설 회장으로서 목표하는 바가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중흥이 대우를 인수했잖아요. 네. 대우는 중흥을 해야 되고 또 중흥은 대우를 받을 만하죠. 아하. 그래서 두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흥이 대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건 중흥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대우는 또 중흥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중흥에서 저희 아버님의 신조가 하나를 끝내기 전에 두 개를 시작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걸 좋아하셨고 2단계, 3단계 뛰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정말 그 하나부터 열까지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네. 대우도 그런 그 원칙 속에서 한 발 한 발 성장을 해야지 하루아침에 큰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대우가 한 발 한 발 나가게끔 그 조직을 그렇게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시대가 변하면 좀 인식도 또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기준도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인재상도 또 변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대가 바라는 인재상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자기가 쓰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회사를 위하는 마음을 회사에다가 쓰는 시간이 얼마만큼이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기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일을 뒤로 미루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선제적으로 일어난 일까지 대비하는 사람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예. 해야겠죠. 저는 퇴근해서 집에 일을 가거나 또 쉬는 시간에도 잠깐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하기도 하고 또 선제 대응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10분 정도 하루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의 키포인트고 회사에 그런 인재가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조계종의 중앙신도 회장 맡으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제 내년이 70주년입니다. 네. 우리 신도회가 역대 회장님 맡으셨던 분들이 다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를 이끌고 전법 활동, 포교 활동을 하셔서 오늘의 그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는데 역할을 했는데 제가 과연 그분들이 한 것에 비해서 어긋남 없이 소홀함 없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깨 완장을 채워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신도회 운영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 당선되고 네.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게 교구 회장님들 그 하고의 일단 미팅, 그 다음에 직능단체 회장하고 님들하고의 미팅, 예. 또 새로운 제가 부회장을 모셔야 될 분들하고의 미팅, 그 다음에 대학 불자회 학생들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제가 4년간 신도회를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지금 당장 이제 내년에 네. 교구를 몇 개 교구로 나눠서 그 불법 그 행사를 할 것인지 또 지금 계속 회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하나 실천이 돼간다고 하면은 신도들님들께서는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었고 또 산사까지 그 자기 절에만 가다 보면 묻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구를 한 서너 개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대회를 그 불법 대회를 열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다 원장 스님의 코치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예,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대우건설이라는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시는 회장님이 한국불교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셨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회장께서 보실 때 대한민국 불교계가 가진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떤 부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이제 불교 지금 신도수가 주는 문제, 다른 종교도 좀 많이 마찬가지로 겪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우리 부처님 사상을 알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온라인 세계에서만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걸 사찰로 또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찰에 오게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동국대하고의 MOU도 체결하기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자, 끝으로 회장님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불교 신도분들, 불교계 스님들께 회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남겨주시죠. 요 근래 천년을 세우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진우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11곡 그 우리 미륵 부처님을 어떻게 그 잘 역사적인 부분을 세울 것인지 저도 그것 때문에 종단에서 대우건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많이 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불교를 천년을 세우자처럼 앞으로의 미래의 천년을 세우는데 다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천년을 세우다와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우리는 이제 제가 자고 출가자로서 요 근래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복지나 스님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도 입장에서. 우리 BBS 사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실버 주택에 대한 부분을 산사에 들여서 우리 일반 그 신도들도 그런 실버를 이용하고 또 그 우리 스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 정말 평소에는 신도분들이 스님을 찾아가서 어려운 점을 항상 얘기하고 스님은 또 들어주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님들의 어려움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대우건설과 함께 불교계가 함께 아주 굳건하게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임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이신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